자, 오늘 부등식 다음 분요 봅시다. 자, 우리 20 몇 번까지였지? 8번까지.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일 때 정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라고 돼 있네. 10개 좀 개수가 많긴 하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두 개를 풀어야지. 위에 거 풀면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밑에 거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나오지. 얘는 크다고 얘는 작다. 얘는 오른쪽으로 그릴 거고 얘는 왼쪽으로 그릴 건데 해가 있어야 돼. 정수가 10개나 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2는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그리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오른쪽으로 일단 그렸어. 그 다음에 얘보다 작다인데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해가 있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15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 숫자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a 더하기 15가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해가 존재하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왼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해가 있다. 그것도 10개나. 그럼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얼마야? 정수만 따졌을 때 색칠한 부분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제일 작지. 얘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얼마야? 0. 그치?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세야 돼? 10개를 세야 돼. 자, 개수 세는 게 여러분들이 10개 이하면 우리 손가락이 10개지. 그럼 세거든.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 이게 쉬울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개수가 10개 이상일 때도 있잖아. 그럼 손가락 모자르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마지막 10번째다라고 생각하고 K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실제로 K 값은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8이 나왔지. 그치? 근데 10개를 어떻게 세냐면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개수를 어떻게 세?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제일 큰 걸 K라고 했을 때 개수 세는 공식은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개야. 정수의 개수를 셀 때 쓰는 공식이야. 자, 따라서 K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개. 이 더하기 1이 꼭 들어가야 돼.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돼. 그럼 K는 8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쓰지 않고 개수를 세는 공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2부터 33까지 몇 개야? 몇 개야? 하고 물어봤어. 여러분들 풀었을 때 이만큼이 나왔다고 쳐. 여기까지 다 풀고 손가락으로 세다가 못 세는 애들 있어.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야. 또 손가락을 안 쓰고 손으로 숫자를 다 쓰는 거야. 그렇게 세는 애들도 있어. 그것도 맞아도 좀 안타까운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럼 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푸냐는 거야. 33 빼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1개 하고 몇 초 만에 풀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실력차야. 여기서 시간 절약이 발생하는 거야. 고등부 수학 시험은 무조건 시간이 모자르다. 여러분 학원 평가를 1시간 안에 오답까지 끝내면 고등부 테스트도 아마 시간이 안 부족할 거야. 왜냐면 학교 시험보다 선생님 문항수를 좀 더 냈기 때문에 오답까지 끝낸다면. 근데 아마 1시간 안에 오답까지 다 끝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지금. 훨씬 많이 걸리지. 자,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푸는 게 좋아. 그런 목표를 갖고.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어쩔 수 없어. 풀이를 잘해야지. 연산 속도가 빨라봤자 그렇게 안 빨라. 그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풀이가 빠른 거야. 풀이가 다르잖아. 이거 다 세지 않았잖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셀지 않는다. 자, 그래서 10개를 셀 때도 제일 큰 수를 문자로 놓고 공식에 넣어서 10개 하면 이게 K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해줘도 또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개 공식이 안 떠올라서 손가락 쓰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손가락 써서라도 맞춰야지 뭐 어떡할 거야. 다 쓰든지 진짜 이런 경우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대신에 오래 걸리겠지. 다른 문제 하나 정도 더 높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제일 큰 게 8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5가 8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개수가 10개라 그랬는데 11개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딱 10개여야 되지. 따라서 8 다음에 얼마지? 9지. 9는 이 색칠한 부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9는 어디 있어야 돼? 9는 더 오른쪽에 있어요. 간격을 신경 쓰지 마세요. 글씨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멀리 적은 거야. 자, 그래서 8까지는 안에 들어오고 9는 들어오면 안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부등식의 피날레 항상. 이걸 이해해야 부등식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 부등식 문제 특징은. 자, 그래서 이제 8에 등호가 들어갈까? 9에 등호가 들어갈까? 양쪽에 다 안 들어갈까? 양쪽에 다 들어갈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등호 들어갈 때를 확인해야 돼. 첫 번째. 얘가 8일 때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얘가 9일 때를 확인해야 돼. 다 확인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7인 거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6일 때지 쉽게 얘기하면. 어찌됐건 얘가 8일 때와 얘가 9일 때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8일 때와 9일 때로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식은 변화가 없어. 이 1번 식은 변화가 없어. 여전히 x는 크다 마이너스야. 근데 이 식이 바뀌는 거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가 작다 뭘로? 8로 바뀌는 거지. 이 경우는 x가 크다 마이너스 2는 여전히 안 바뀌어. 여전히 안 바뀌고 밑에 식만 x가 작다 얼마로? 9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개수가 10개가 되는 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다시 그려보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 그럼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야. 선생님도 모르게 자꾸 용어가 나오는데 무의식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미리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겹치는 부분을 수학에서는 교집합이라고 부르긴 하거든. 겹치는 부분을 고유명사라고 생각해. 교집합. 겹치는 점이 교점이잖아. 그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야. 집합은 모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모르고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2학기 때 배우거든. 2학기. 대신 1학년 내용이야. 이거. 먼 3학년 아니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자꾸 교집합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게. 겹치는 부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정수를 이제 세보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제일 큰 게 뭐지? 7이지. 그러면 개수 빼고 더하기 1개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개니까 9개지. 그럼 맞아? 안 맞아? 조건에 안 맞으니까 8의 등호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두 번째 요때 또 그림 그려. 9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 제일 작은 수 마이너스 1. 제일 큰 수 8. 몇 개? 8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개. 아까랑 모양이 똑같지? 따라서 10개. 조건이 맞아. 따라서 9는 괜찮아. 괜찮다는 얘기는 등호 들어가요. 조건에 맞으면 등호 들어가. 조건에 안 맞으면 등호 안 들어가.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하는 것까지가 좀 어렵다. 쉽지 않다. 한 번 더. 30번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좀 쓰는 시간 줄까?
자, 이렇게 부등호가 양쪽에 있을 때는 왼쪽 두개 1번, 오른쪽 두개 2번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지난 시간 내용이고 1번 먼저 풀게.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정리까지 하자. 여기 1번씩. 부등호 방향 반대. 자, 2번씩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양면을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3이니까 양수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는 거지. 그럼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이야. 개수가 2개라고 써있네. 개수가 2개. 아까보다는 좀 개수가 줄어들었지.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해인데, 근인데, 이 부분이야.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2개 들어있어야 돼. 그럼 이 색칠한 부분 안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2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아까는 구멍 뚫렸으니까 안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야 돼? 3. 이제 몇 개야? 2개. 더 많으면 돼야 돼. 그러면 4는 어디에 있어? 밖에 있다. 이게 해석이야.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2하고 3 딱 2개. 그럼 4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밖에 있다. 이것까지 써야 되고 오른쪽으로 무조건 크다라고 쓰면 돼.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부등호 방향이 맨날 똑같아. 무조건 이쪽 방향이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피날레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다?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이 문제로다야. 자, 그러면 요 3의 등호가 들어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갈까? 그 다음에 여기 4의 등호가 들어갈까? 몇 번 확인해야 돼? 2번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3분의 k 플러스 1이 3일 때 확인하고, 두 번째 3분의 k 플러스 1이 4일 때 또 확인하자. 요게 3일 때 요게 4일 때 두 번 확인하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윗식은 숫자니까 바뀌질 않아. 하유라, 이 식은 바뀌지가 않아. 그대로 써주면 돼. x는 커 나갔다 2. 밑에 식은 얘가 3일 때니까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 그려. 2보다 커 나갔다 3보다 작다. 자, 여기 정수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2밖에 없지. 그럼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2개가 아니라 1개니까. 따라서 등호 안 들어가.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아예 그냥 지워버릴게. 등호. 자, 그 다음에 4일 때. 그러면 x는 크거나 같다. 얘는 안 바뀌어. 숫자인데 여기가 바뀌는 거야. 얘가 4로 바뀌어. 그래서 x는 작다 4.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2하고 3 두 개 맞지? 따라서 4는 등호가 들어가.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쓰는 게 최종적인 답인데, 최종적인 답이 아니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연수 K의 합을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야 되거든. 정리한다는 건 가운데 K만 남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양면을 뭐 곱해야 될까? 그렇지, 분수부터 해결해야 돼. 3을 곱해야 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1을 빼야겠지. 1을 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는 거야. 이게 K의 범위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K의 합을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K가 가능한 게 9, 10, 11.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지. 물론 이거 합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그치? 근데 이러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 고등부 수학이 원래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김포는 쉬운 편에 속했어. 전국 기준으로 하면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학을 서울로 간다고 치면 웬만한 학교를 가면 난이도가 훅 올라가. 서울에 웬만한 학교. 교육률이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김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 뭐냐면 어떤 도시가 신도시가 안정되고 있는 시 나이를 좀 먹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사 왔지 이쪽에? 그지? 아니야? 선생님도 지금 여기 이사 온 지가 선생님 운영동 살거든? 원래 안 살지. 거의 10년 됐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10년 이상씩 이사 온 지가 되는 시기가 오고 있지. 그러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 처음엔 다 전학생이니까 애들이 전학 오면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덜 하거든. 막 어수선하고 학원 끊었다가 다시 다녔다가 이러니까 애들이 좀 못해. 학교에서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 왜? 다 못 푸니까. 근데 이제 안정기가 되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 시험을 쉽게 내면 100점이나 90점 이상자가 너무 많아.
그럼 등급을 나눌 수가 없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누기 어려워. 그래서 어렵게 돼야 돼 학교가.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질 시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볼까? K 값이 이만큼 나왔어. 이거의 합거야. 시간 좀 걸리겠지. 자,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계산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세 개 더하는 건 뭐 누가 얼마나 틀리겠어, 그지? 자,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 연속됐다는 게 중요해. 막 숫자가 불규칙하면 규칙이 없어. 그럼 더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숫자 규칙적으로 111 커지고 있는 이런 숫자들을 덧셈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네,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얼마야? 이렇게 얼마야? 그래서 25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다, 정확하다. 자, 계산 팁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또 피곤해. 하나가 빠져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더해지거나 하나가 빠지면 짝이 안 맞아. 이때 해보면 이렇게 하면 24, 이렇게 해도 24, 이렇게 해도 24. 그럼 얘는 짝이 없으니까 따로 12를 더해주면 돼. 당황할 필요 없는 거야. 짝이 딱 맞으려면 개수가 짝수 배어야겠지. 그치? 또 홀수 배일 때는 짝이 안 맞아서 가운데 건 따로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 점수의 개수. 요것도 예상 시험 범위입니다. 32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왜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인지를 몰라서 못 풀까봐. 공통이 되는 해잖아. 공통이 되는 해. 부등식의 해는 얘도 겹치는 부분이다. 교집합이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공통이가 뭐예요? 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같은 문제야. 겹치는 부분이야.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제 부등식을 해볼까? 이놈의 문장제는 여러분들 평생 졸졸 따라다니지. 그래서 국어 싸움은 끊임없이 해야 돼. 국어 실력은 모든 과목이 필요하다. 자, 어떤 정수의 3을 곱하고 5를 더하면 14보다 크고 원래 정수의 4배하고 1을 빼면 18보다 작다고 한다. 어떤 정수를 구하시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도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한 절반 정도 이론은 그냥 스스로 풀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줄게. 어떤 정수 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어떤 정수 x를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x 하지 마시고. 자, 3을 곱하고 5를 더하면 여기까지 했어. 14보다 크다. 14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원래 정수 x를 말하는 거겠지. 그 어떤 정수? 원래 정수. 4배하고 2를 빼면 18보다 작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 값이 나오는 거지. 그냥 간단한 문제 이 정도는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크다 작다 말고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풀어줄게. 자, 연속하는 세정수가 뭐야? 연속이라는 것은 숫자가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일씩 커지는 거. 일씩. 그게 연속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럴 때는 문자를 3개로 놓을 필요가 없어. 여기가 x면 여기 얼마야? 여기는 그렇지? 가운데가 x면 여기 얼마야? 여기는 물론 오른쪽이 x면 x 마이너스 해도 되지. 여러분 다 이거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중에 선생님의 원픽은 이거야. 선생님들은 다 얘를 선택해. 왜냐면 이 세 개를 더하면 3x가 되지. 그래서 세수의 합이라는 표현이 수학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걸 가장 추천한다 정도만 기억해. 그래서 이걸로 풀어줄게. 익숙해지라고. 연속하는 세수는 바로 나왔지. 세수의 합. 물론 내 예측이 틀릴 때도 있어. 100%는 아니야. 하지만 자주 나와. 그래서 세수의 합은 요거 세수의 합은 34입니다. 그러면 3x는 34입니다. x는 10이다. 미안해. 33보다 작지 않건데 잘못 읽었어. 미안해. 자, 작지 않다 무슨 말이야? 작지 않다 무슨 말이야? 크다야? 그럼 크거나 같다야. 이 같다를 빼먹는 애들이 엄청 많아. 나 너보다 못하지 않아. 그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못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작지 않아? 크다가 아니야. 이게 제일 잘못된 상식이야. 크거나 같다. 상식이 아니지. 오류지 오류. 따라서 크거나 같아요. 등호 빼먹으면 역시 오답이에요. 그러면 3x가 3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식 하나 찾았고. 두 번째. 작은 두 수의 합에서 큰 수를 빼면 작은 두 수의 합에서 큰 수를 빼면 자 뺄 때 괄호 안 치면 또 틀린 거. 큰 수를 뺄 때 괄호 안 치면 또 틀린 거. 빼면 10보다 작다. 이번에는 10보다 작다. 그래서 x 작다 12. 그럼 둘을 역시 연립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x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묻는 말까지 대답해야 돼. 가운데 수를 구하시오. 문제 풀 때 실생활 문제는 x가 답이 아닙니다. 묻는 말이 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뭐지? 하고 선생님이 이걸로 풀었으니까 확인하면 운이 좋게 x지. 근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대답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지. 주의해야 돼. 자, 36번을 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풀어줄게. 아마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중등 때 연습했었다면 500원짜리 연필과 300원짜리 펜을 합하여 5개를 사. 그러면 500원짜리도 몇 개인지 모르고 300원짜리도 모르니까 500원짜리 X개, 300원짜리 Y개 이렇게 정하면 되지. 자, 5개. 근데 여기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필기가 틀린 건 아닌데 박스를 보면서 했어야 돼. 박스가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박스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얘가 X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또 A, B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조건 시키는 거야. 연필을 X개고 운이 좋았네. 연필을 X개. 그러면 펜을 몇 개 살 수 있으므로 자, 여기서 식이 어떻게 돼? 나는 X 플러스 Y는 5라고 식을 쓰려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Y는 뭐가 돼? 5-X. 문자는 적은 게 좋으니까 얘는 Y를 안 쓰고 5-X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연필이 5개면 펜은 5-X개. 그 다음에 그 값이 1,500원 이상 2,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500원짜리를 X개 사고 300원짜리를 Y 사라졌지 5-X개 사면 전체 금액은 어떻게 돼? 전체 금액은 500 곱하기 X 더하기 300 곱하기 5-X 이게 전체 비용이지. 이 비용이 1,500 이상 2,000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제 괄호를 풀어서 정리합시다. 200x 플러스 1500. 요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근데 여기 보면 나라고 써있잖아. 그치? 항상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왼쪽 1500 똑같아. 오른쪽 2000 똑같아. 그러면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어떻게 했어? 가운데 x만 남았지. 이 사람이 푸는 거랑 똑같이 풀어야 되는가? 가운데 x만 남겨야겠구나. 자, 이거 가운데 x만 남기려면 양변에 1500을 빼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괜찮고 항의 개수를 쓸 줄 알면 하나, 둘, 셋, 네 개면 난 100으로 나누게. 양변을 100으로 나눠도 부등호방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숫자가 작아졌고 15만 빼도 돼. 그 다음에 2로 나눠 양변을 부등호방은 그대로. 그럼 이게 다하고 이게 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박스를 보면서. 따라서 최대 살 수 있는 연필의 개수는 몇 개야? 연필이 지금 뭐지? X지. 또 보고 대답해야 돼. X가 답이 아니라 연필인지 펜인지 봐야지. 연필이 X 맞구나. 그럼 X의 최대값은 2지. 2.5개는 살 수 없잖아. 자연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이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절대값을 다룰 차례. 지금 특히 부교재에서 절대값을 만났던 친구들은 이제 절대값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된 거니까 오늘부터는 절대값 건너뛰었던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풀이가 좀 깁니다. 일단 절대값 x를 우리 예전에 어떻게 풀었나 생각을 해봐. 절대값 x를 푸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경우를 나눈다 했어. x가 어떨 때랑 어떨 때?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눈다. 여기서 등호는 사실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또 2학기 때는 등호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배우게 되는데 그건 일단 배제. 나중에 보면 등호는 한쪽에만 넣거든. 지금 1학기 때는 보통 크다 쪽에 넣으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따라갑시다. 크다 쪽에 붙입시다.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x가 되고 작을 때 마이너스 x가 돼. 이거 중3 때 배운 건데 자 한글로 외워야 돼.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벗겨진다.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어떻게 벗겨져? 마이너스 붙여서 벗겨지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가 돼. 절대값 2가 있어. 2는 0보다 커잖아. 그러면 그대로요. 절대값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는 0보다 커잖아. 작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는 거야.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느낌은 학생들은 답만 자꾸 생각하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없어진 게 아니라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긴다. 붙인다라고 생각해야 돼.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자, 이런 함수가 이름이 없거든.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지? 함수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 본 적 없나? 그럴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함수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이런 함수라고 내가 부를게. 내가 부르는 이유는 이게 자주 나와서 이름이 없는 녀석이야. 사실 수학책에 이름이 없어. 이름도 정해주지. 이거 되게 중요한 함수거든. 선생님 이거를 분기 함수라고 부를게. 분기점이라는 말은 길을 가다가 길이 갈림길이 나오면 이 점을 분기점이라고 부르거든. 함수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분기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조건에 써 있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분기 함수다. 자, 그럼 저기 문제를 이제 보자. 절대값 안에 뭐라고 써 있지? x-3이라고 써 있지. 그러면 첫 번째 x-3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경우 남기하는 거야. 두 번째 x-3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벗겨져? 이 절대값이. 양수일 때 어떻게 벗겨져? 하율아? 어떻게 벗겨지지? 자, 그대로라고 내가 써놨어. 지수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벗겨져?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벗겨져? 그렇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제. 자, 얘는 0보다 클 때야. 그럼 그대로 저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이렇게 나와. 자, 여기는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벗겨진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주고 나머지는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벗겨져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계산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럼 여기서 답은 뭐냐? 밑에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경우인데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이런 조건에서 얘가 나와. 이런 조건에서는 얘가 나와. 그러면 조건과 이 결과거든.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돼. 그게 답이야. 다시 우리가 경우 나누기 문제를 풀면 어려운 게 이거야. 계산 틀렸어? 1이야. 맞아. 잘했어. 자, 그러면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돼. 그냥 결과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따라서 이거 3보다 커나 같다. 조건은 3보다 커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하면 여기야 여기. 그럼 답은 4인데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고 여기 x. 이게 답이야. 이게 1번의 답이야. 1번의 답. 이제 2번의 답. 2번의 답은 조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결과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두 개 뭐 하라고? 연립하라. 저 조건과 결과의 연립 부등식이야. 따라서 얘는 3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여기. 그럼 x의 값은 이렇게 돼. 여기는 색칠돼서 등호 들어가, 동그라미 등호 안 들어가까지. 그럼 이게 2번의 답이야.
이제 마지막. 그럼 답이 지금 몇 개야? 2개지. 그럼 답과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 만약에 이 둘이 연결이 안 되면 따로 써야 돼. 뭐라고 써요? 또는이라고 써. 우리 그 방정식을 풀어도 2차 방정식 풀어도 x는 1 또는 2 이렇게 나오잖아. 또는이라고 쓰잖아. 그것처럼 부등식도 또는이라고 써도 되는데 연결이 되면 합쳐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또 오답이라고 얘기해. 자, 얘네 둘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수직선을 또 그려. 같이 그려. 지금 따로 그려져 있잖아. 3부터 10까지. 이게 1번의 답. 2번의 답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건 빨간색으로 해볼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등호 들어가고 3위는 등호가 없어. 그리고 여기가.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마지막 답과 답은 겹치는 걸 찾는 걸까? 합치는 걸까? 1 또는 2라고 나오면 또는의 의미는 합친다는 뜻이야. 1도 답이고요. 2도 답입니다라는 뜻이야. 근데 1과 2는 합쳐지지 않으니까 따로 쓰는 것뿐이야.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서 합치면 연결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7까지가 돼.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답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오늘은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푸는 시간 가질 거야. 잠시 연습할 거야. 부등식.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 합쳐질 수 있었던 거는 여기 3과 3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 3의 등호가 있고 3의 등호가 없지. 하지만 합치면 나는 3을 가지고 있어. 난 안 가지고 있어. 합쳤으니까 3이 있는 거지. 나는 교통카드 없어. 나는 있어. 둘이 합치면 교통카드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자, 이렇게 합치는 거다. 마지막 답과 답은 합치는 거다까지야.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유형이지. 절대값. (41번으로) 또 하기 40번 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연습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필기한 거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필기했지? 이 여기다 제목 써. 절대값의 정석풀이. 정석이라고 했어. 이 풀이가 정석풀이야. 정석. 가장 바른 풀이. 가장 고지식한 풀이기도 한 거죠. 가장 정석이다. 왜냐면 선생님이 앞으로 정석풀이를 해야 돼 이런 표현 쓸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정석풀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주세요. 절대값의 정석풀이. 또 두 번째도 다시 한번 절대값 정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나누기부터 해야 돼. x 빼기 3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와? 회의를 어떻게 나와? 0보다 클 때? 그렇지. 이제 외웠지? 자, 그대로 나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바로 치는 것도 보이지. 항이 2개니까. 2개 이상. 자, 이제 계산해. 그러면 조건, 결과, 연립. 조건, 결과, 연립해야 돼. 밑에 있는 게 답이 아니야. 겹치는 부분 찾아야 돼. 자, 3보다 커나다. 그 다음에 5보다 커나다.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얘들아? 3과 5 사이야 5보다 크다.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겹치지. 여기는 안 겹치는 거야. 여기는 하나만 지나가자. 여기 2개 지나가자. 2개 이상 지나가야 겹치는 거지. 자, 따라서 5보다 커나 같다가 답이야. 이게 최종 답. 1번의 답. 이제 2번의 답. 2번의 답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이번에도 여기. 둘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다. 자, 이제 답과 답이 2개인데 만약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같은 숫자 있어 없어? 아예 없지. 그럼 얘는 합쳐질 리가 없고 그냥 아예 또는으로 쓸 수밖에 없다.
답이 두 가지를 따로 써요. 5 이상도 답이고 마이너스 1 이상도 답이고 그냥 또는이야. 또는. 답지에는 한글로 또는이라고 쓰면 되겠지. 물론 이게 영어로 써도 틀리다고 하는 거 못 봤어 아직. 자, 그러면 잠시 멈출 거야. 지금 부등식을 내가 두 개 풀어줬지. 그 두 개를 연습장을 이용해서 그대로 연습한다. 지금.